오늘도 배구는 재밌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주입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월클 조합 소개할게요. 월드스타 김세진 해설위원, 월드 저널리스트 KBS 박주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펼쳐진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표 위치만큼이나 상반된 분위기의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5연승에 도전하는 현대건설과 연패를 끊어야 하는 IBK기업은행의 맞대결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오늘 초반에는 좀 범실이 많습니다. 비겁한 블로킹 득점! IBK 기업은행이 먼저 블로킹 득점을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김주현, 김다인 백토스로 스민 푸시 수비가 됐어요. 공인에서 김희진, 김다인이 맞습니다. 김현길이 야스민을 봅니다. 타! 김주현 디그, 신현경의 연결 김희진 뜹니다. 성공이에요. 자, 여기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과감하게 스윙을 잘 해줬습니다. 14대 12. 자,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찬스볼이에요. 차분하게 받아줍니다. 중앙석공 커버가 됐고요. 반대편으로 밑으로 때립니다. 블로킹 득점! 김수지의 통산 800번째 블로킹 득점!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양유진 선수도 잘 마크를 하는데 15대 15 동점. 야스민 강한 서브 표순주가 잘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밀어넣기 수비가 됐고요. 길게 보고 때렸습니다. 터치아웃인가요? 자, 현대건설의 득점 블록아웃을 선언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자, 리시버 좀 튀었어요. 신경의 하이볼 들어왔어요. 18대 17이고요. 한미르가 서브를 넣습니다. 자, 리시버 좀 흔들렸어요. 이제 오픈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야스민, 강효진의 오픈 떨어집니다. 19대 17 두 점의 간격을 만듭니다. 빈 공간을 잘 봐줬던 양유진 선수고 김주현 백포스 스파이크 수비가 돼요. 야스민 준비 백어택 수비되죠. 건져 올리는 표승주 김주현 강타 막힙니다. 양효진의 블로킹 득점. 자,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직전시킨 요청입니다. 살렸고요. 맞죠? 김수지 넘어지면서 고혜림의 디그 야스민 쪽으로 강타 블로커. 김학영 이동 호흡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다시 야스민 내리꽂습니다. 현대건설의 세트포인트. 리시브 튀었어요. 자, 연타 수비가 됐습니다. 캐스페이트 제자리 강타. 25대 20 1세트 현대건설이 가져갑니다. 서영 감독은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지훈으로 된 교체를 했어요. 수지 황민경이 받고 정지훈 쪽으로 강타 뚫어냅니다. 이런 걸 정지훈 보여줬죠.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수 8대 6이 됐습니다. 이다경 내려와서 올립니다. 백퍼스 김희진 블로킹 네. 이다형 오른손에 정확히 걸리면서 이다현입니다. 자, 리시브 다시 짧게 옵니다. 숨죠 블로킹 득점. 이다현의 몰아치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오른손 언더로 갑니다. 김희진 밀어넣기 야스민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황민경 연타 김희진이 받고 표성조 막힙니다. 양효진 이 두 선수 다 블로킹 탑10에 올라와 있는 선수거든요. 예. 이제 스파이크 다시 막혀요. 네. 자, 지금 공격이 계속해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황민경 잘 받았습니다. 오른쪽 호위 강타. 자, 수비됐고요. 언더로 김희진 오픈. 뒤쪽에서 김현근이 붙여놓습니다. 가운데 양효진 돌리면서 득점. 김학영 스파이크
살려놓고 직접 밀어넣기. 김혜진 제자리 점프. 다시 가운데 양효진 스파이크. 16대 10이 됐고요. 6점을 현대건설이 앞서가면서 가운데 양효진 돌렸고요. 터치아웃이에요. 범위를 좀 많이 줄여주는 거죠. 서브는 김희진.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브 에이스 김희진.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요. 네. 누구라도 막기가 좀 맞습니다. 쉽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서브는 9회 2. 정지훈이 받고 내려와서 올립니다. 정지훈 오픈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코트 중앙에만 올려놓고 오픈으로 때려도 정지훈 받고 있어요. 자 호흡이 안 맞았어요. 따라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산타나 쪽으로 스파이크 막혀요. 블로킹 득점. 그렇죠. 김다인 김현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현지 선수가 이제 두 번째 출장이고요. 네. 김현진, 양효진 성공입니다. 네. 올 시즌 첫 번째 세트 성공. 이 세트 포인트 현대건설이고요. 서브가 벗어나면서 25대 20, 2세트도 현대건설이 가져갑니다. 신현경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서브 득점 이다현. 저 라인에 짧게 잘 떨어뜨려 줬습니다. IK 기업은 일단 리치에서 버텨야 돼요. 일단 내려와서 백토스. 밀어넣기. 김수지가 살렸습니다. 3단 넘깁니다. 양효진, 김다인, 야스민 강타. 수비되죠? 자 수비로 맞습니다. 김수민의 연결입니다. 오른쪽 호위에서 김혜진. 살려놓고 다시 황민경이에요. 스파이크. 김수빈 디그. 김주현. 잘 블로커. 때렸어요. 김수빈 선수 일단 들어와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진. 네. 성공이에요. 자, 어떻게든 또 득점을 내는 양효진 선수고요. 강타. 수비 좋아요. 김수빈 디그 앞설 수 있는 찬스. 육서영 블록아웃. 13대 12. 13대 12. 스파이크. 정지윤. 그러나 계속. 득점째. 네. 빠르게. 다시 범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범실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김주영이 리시브. 3단 넘어갑니다. 현대건설의 찬스볼. 강타. 수비가 또 됐어요. 넘어가고요. 그대로 밀어내면서 이다현의 득점. 점차 또 좋아질 거고요. 김수지의 서브였습니다. 정지윤 밀어넣기. 이런 부분이 정지윤 선수도 많이 좋아졌어요. 17대 14. 강한 서브로 찬스볼을 만드는 현대건설입니다. 이다현의 셋업. 황현주. 첫 득점이에요. 터치아웃입니다. 자, 지금은 찬스볼 상황에서 이다현 선수가 세터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강한 서브 넘어와요. 이다현. 정지윤. 이다현 선수가 세트 두 개째거든요. 네. 한 번은 뒤에, 한 번은 앞으로. 이다현. 속도. 어렵게 리시브. 황민경. 김수민의 디그.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를 굉장히 잘하네요. 예. 조심해야 돼요. 네, 손 다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뒤쪽에 육생 선수가 리베로 선수랑 교체가 됐거든요. 어렵게 살렸고요. 돌렸습니다. 수비가 됐어요. 김수기 백터스. 김주현 블로커. 따라갑니다. 2점차. 이나연. 양효진. 김수빈 디그. 백터스. 김혜진 밀어넣기. 가로막힙니다. 네. 오늘 김수빈 선수가 굉장히 인상 깊은 수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양효진이 가로막으면서 야스민과 김다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신한통의 2단 연결, 김주양 스파이크! 조심해야 돼요. 살려내지 못하면서 IBK 기업은행이 득점이 됐고요. 일단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두 선수가 지금 겹치면서 예. 약간 애매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다 달려들었고요. 예. 황민경의 리시브. 양효진 수비되죠? 잡아 모았어요. 다시 양효진. 김수빈 떨어져요. 네. 떨어집니다. 24대 21. 정준이 받고 백토스로 돌렸습니다. 야스민 들어왔어요. 현대건설이 5연승을 달리면서 승점 51점 1위를 굳건하게 지켜냅니다. 1세트 때는 오늘도 3대0 완승으로 5연승을 달리는 현대건설입니다. 야스민 선수가 20득점을 올렸고요. 양효진 선수와 이다현 선수의 벽 역시 굳건했죠. 블로킹 7개를 합작해냅니다. 한편 IBK 기업은행은 고르게 분전했지만 한 방이 아쉬웠죠. 연패가 더 길어지네요. 현대건설의 독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4경기 연속 무실 세트 승리인데요. 특히나 김호철 감독과 강성현 감독의 첫 사제 대결에서도 강성현 감독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야스민 선수가 1세트부터 정말 맹활약을 펼쳤죠. 네, 최근의 경기들하고는 다르게 현대건설이 야스민 선수의 화력을 집중해서 초반부터 몰아붙였습니다. 야스민 선수가 다른 외국인 선수들에 비해서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1세트의 점유율 50%를 가져가면서 서브 하나를 포함해서 13득점, 공격 성공률은 60%나 기록됐어요. 오늘 전체 기록이 20득점의 공격 성공률 43.9%였는데 지금 영상에 나왔던 관중석에서 남자친구가 직접 지켜봐서 그런지 네. 더욱 힘을 내서 팀의 5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정말 이 큰 한 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또 여실히 보여줬던 만큼 오늘 결과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던 두 팀의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현대건설이 정말 이유 있는 독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양효진 선수와 이다현 선수의 활약입니다. 리빙 레전드와 현재이자 미래가 같이 활약하고 있거든요. 강성현 감독은 아주 든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스민 선수가 만약에 막힐 경우에 다른 옵션 풀어줄 그 해법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이 든든한 센터진인데요. 2세트에만 이 센터진이 블로킹을 5개 잡아냈습니다. 6대8로 뒤져 있는 상황에서 이다현의 연속 블로킹이 터지면서 동점을 했고요. 9대9 상황에서는 양효진 선수의 연속 블로킹이 나오면서 역전을 한 겁니다. 블로킹 1위에 속공 1위인 양효진, 그리고 블로킹 4위, 속공 5위인 이다현이 있으면서 정말 든든할 텐데 아까 경기 보면서 김세진 위원도 감탄하셨어요. 아무래도 이래서 강팀인 것 같다. 네.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선수 넣어봤다가 혹은 안 되면 다른 옵션을 구해봤다가 이럴 것 같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러운 지점 아닙니까? 저 지금 마음속으로 부럽다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 감독 입장이라 이것보다 네. 경기를 이기려면 경기를 재밌게 하는 거는 양쪽 날개나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지만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중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든든한 중앙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특히나 이다현 선수는 또 양효진 선수를 보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여지까지 남겨져 있다는 부분이 참 놀라운데요. 이 든든한 센터진이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IBK 기업은행은 오늘 경기에서 또 졌습니다.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김호철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조금 달라진 경기력을 직전 경기부터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직전 경기에서도 풀세트 접전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끈질긴 수비였는데 오늘도 이런 끈질긴 수비는 있긴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눈에 띄게 달라진 디그라든지 뭐 커버하는 게 아주 달라졌는데 이 계속해서 랠리를 만들어내는 힘 자체가 생겼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칭찬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만 랠리 속에서도 이거를 결정해주는 결정적 선수가 없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세트 승리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김유진 선수가 지금 하고 있지만 김유진 선수 외에 다른 외국인 선수가 지금 들어와 있지만 좀 더 올라와야 된다던가 네. 다른 국내 선수들을 좀 더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뭐 직전 경기에서 또 풀세트 접전을 치러서인지 체력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오늘은 좀 0대3으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IBK 기업은행이 공개 훈련 현장을 또 취재진들에게
공개했다고요. 네.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김호철 감독이 그 예전에 불같은 성공,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훈련을 첫날부터 지도했는데요. 네. 세터들한테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른 선수들보다 한 30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네. 기본기를 가르쳤고, 그리고 수비 훈련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수비수들이 보통은 이제 코트가 면적을 나눠서 각각의 선수들에게 커버해야 될 위치를 알려주는 수비 훈련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김호철 감독은 이 수비 위치뿐만 아니라 선수들끼리 유기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라인을 같이 이동하는,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런 축구에서나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끈질긴 수비를 좀 뒷받침했던 것 같습니다. 네, 비록 뭐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또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하는 또 김호철 감독의 역할이지만 또 하나하나 분위기를 바꿔 나가면서 앞으로를 더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V 확인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야스민 선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팀 공격을 책임졌죠. 공격 점유율도 성공률도 높았습니다.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유독 자신감 있는 야스민 선수죠. 20득점에 공격 성공률 43.9%, 팀은 5연승을 달리며 선두를 굳건하게 지켜나갑니다. 이어서 IBK기업은행 김수지 선수입니다. 개인 통산 800번째 블로킹 성공을 시작으로 오늘 경기 블로킹 5개를 잡아냈습니다. 이동 공격과 속공까지 포함해 10득점을 기록하며 든든하게 중심을 지켜줬네요. 지금까지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V였습니다.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합니다. 현대건설이 5연승, 승점 50점을 넘기며 단독 선두 자리를 더 탄탄하게 이어갑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5연패에 빠졌죠. 그대로 6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의 든든한 지원군이죠. 전광인 선수가 가세합니다. 한편 OK금융그룹은 레오 선수의 부상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하세요. 히메네스의 짧은 목적 서브 오른쪽 다시 약간 밀렸어요. 나갔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좀 득점이 돼야 OK금융그룹은 경기가 잘 풀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드아웃 백이라고 그러죠. 치고받는 게 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특히 저런 것들이 세터에게 더 큰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세터가 부담이 없어야 세트 플레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병선 선수가 들어왔어요. 왼쪽 터치아웃 만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뺏어왔습니다. 타주만 선수인데요. 한 경기고 지금 첫 세트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박경민 리베로가 올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둘이 해주는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허수범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자, 그리고 볼이 많이 붙었습니다. 자, 블로킹이죠? 막혔군요. 블로킹 득점의 현대캐피탈. 전광이 막혔어요. 벌써 3개째예요. 네, 서브도 그렇지만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을 많이 살려가고 있는 현대캐피탈이에요. 네. 약간 길었어요. 그렇죠. 분위기 뺏어오고 있는 OK금융그룹. 지금 강명호 선수가 잘 잡아줬고요. 전병선 선수도 발이 빠르기 때문에 네. 기다리는 배구만 하지 않는다면은 저런 공격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김홍빈. 리시브를 좀 잘 던져주네요. 끌어올리는 OK금융그룹. 자, 2단 패스. 터리 공격. 블로킹이에요. 막히는군요. 블로킹 득점에 박상하. 이 높이를 쌓아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견고함을 보여주는 지금 표현대로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느낌을 주는 현대예요. 그렇죠. 리시브 라인 탄탄합니다. 네, OK금융그룹은 1세트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하고 박장성 선수가 또 원포인트 브로커로 바뀌어 들어갔죠. 여우의 연결 왼쪽 득점 히메네스. 브로커를 보란 듯이 그 위로 공격을 성공시키는 히메네즈 선수네요. 무엇보다 김명관 선수가 오늘 좀 안정적이에요. 박승수 왼쪽 올라오죠. 받아올리는 박승수. 자, 그리고 이번에도 불키가 막히는 OK금융그룹. 이번에는 또 2단 연결 부분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나 느낌이 버텨주는 것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성환 선수의 서브 범실로 두 팀의 1세트 25대 21로 홈팀 현대캐피탈이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공이 때릴 상대가 때리는데 무섭다고 투하면 안 되지. 너희들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달려드는 거. 덤벼야지. 얼굴 맞더라도 달려들어서 잡으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그게 팀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공이 오면 약간 피하고 있고 그냥 포기하듯이 그냥 가고 있어. 아니야, 달려들어. 내 손가락이 부러지면 쳐보고 해보라고. 아마 서진욱 감독의 그 마음의 색깔이요 까맣게 좀 탔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중계방송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막 덤벼 야 맞는다고 죽어 이런 식일 거예요. 그렇죠. 브로킹 할 때도 네트에 붙으면 네터치 하더라도 한번 확 공격적으로 하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아마 선수들에게 처절하게 경기를 이어나가는 그런 조문일 겁니다. 자, 밀렸을까요? 약간 밀렸습니까? 허수봉 선수인데요. 손끝에 막 골절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일단 보조를 눌렀고요. 대각 쪽이었고요. 맞죠? 정상원 선수 정수환 선수요. 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막 골절됐습니다. 워낙 감각적으로 허수봉 선수 내 표정 맞습니다. 주면서 가는 리시브 쉽지 않습니다. 박상아 선수의 서브고요. 자, 다시 브로킹이에요. 자체가 네. 브로킹에 좀 잡힐 것 같은 네, 낮았고요. 좀 평범했어요. 느낌이 좀 있었죠. 그렇죠. 레오 선수 하나 빠졌을 뿐이에요. 허수봉 선수의 브로킹 득점. 세터에게도 공격수에게도 부담감이 큽니다. 넘어가는 볼. 한 번 더. 뒷점 브로킹! 오늘 김용환 선수 컨디션 최고인데요. 네, 안 되는 게 없고 자, 정확하게 브로킹 잡았습니다. 박승수를 앞에 놓고 오늘 종원 선수 컴백 무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허수봉 선수가 견뎠습니다. 백어택! 터치아웃 만드는 전광인 25대 10으로 큰 점수 차이로 이번 2세트도 가져가는 현대입니다. 전광인의 서브. 넘어가요? 자, 길어요! 직접 강타 만들면서 16대 14. 선수가 하체 힘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꽤 묵직한 서브를 넣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심이 좋다고 봐야죠. 네. 묵직한 서브. 안쪽이에요. 득점! 서브 득점 전병선. 역시 묵직했네요. 그렇습니다. 예견을 하시네요. 아닙니다. 팀에 있을 때도 같이 있어봤지만 이 주전 멤버라든지 교체해서 들어와서 공격수로 들어오면 서브가 같이 잘 들어가요. 근데 원 포인트로 남아서 저렇게 강한 서브를 넣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이대로 오른쪽 브라카웃 득점. 문성민의 서브. 호비아 맞았죠? 문성민 준비. 문성민 스파이크. 공격이에요. 첫 번째 공격은 막혔어요. 워낙에 잘 지킵니다. 네, 오늘 차정원 선수 프로킹 3개를 잡고 있네요. 자, 잘하고 있어. 여태까지 잘하고 있는데 마무리. 야, 한 세트만 이겨보자. 그러면 또 몰라. 몰라. 가자. 전방에는 서브. 견뎠죠? 왼쪽. 자, 반대편 준비가 됐을까요? 반대편! 이걸 또 브로킹으로 잡아요. 브로킹! 허수봉 선수의 가로막기. 5연패 이후로 시간 경기 분위기 반전. 그리고 전광 선수의 오늘 복귀 무대. 자, 과연 어떨까요? 그러나 조재성의 득점. 주재성 선수 표정만 보면 아는데 지금 팀 동료들 선수들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김홍기 선수의 서브입니다. 넘어가는 볼 직접 강타. 넘어갔어요? 자, 한 번 더 기회를 잡고 있는 OK 근육그룹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왼쪽에서 풀려주니까 김홍기의 효과 그리고 차재만 선수 가운데서 침착하게. 확실히 오케이 그룹은 서브예요. 그렇죠. 김홍기 선수. 김홍기의 서브. 오른쪽. 김현에서 경기 종료. 2연승으로 갑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외국인 선수 교체를 외친 상황에서 또 연승 가도를 달리고 3대0 현대캐피탈의 완승입니다.
허수봉 선수가 높은 정확도로 17득점,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고요. 돌아온 전광인 선수는 7득점에 50%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합니다. 반면 레오 선수가 없는 OK금융그룹은 낮은 공격 성공률로 아쉬움을 삼켰네요. 현대캐피탈이 연승으로 3라운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전광인 선수를 코트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표정이 참 밝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네, 내가 돌아왔다 이 네. 표정이에요. 지난 12월 22일 이제 전역을 하고 오늘 첫 선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 세트는 뭐 이 득점이 없으면서 네. 공격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이 서브 리시브나 디펜스 그리고 선수들에게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야전사령관 역할을 확실하게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보니까 확실히 좀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제가 중계하면서 확실하게 좀 느낀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세트부터는 브로킹 후위 공격 서브 에이스까지 나오면서 오늘 이제 7득점 공격 성공률은 오효지 아나운서 말씀하셨지만 50% 네. 대신 이 리시브 효율이 58%에 올렸어요. 네. 디그도 뭐 그냥 공격 때리는 디그 말고도 커버 플레이 들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 계속 뛰었던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아주 좋은 모습. 그러니까 첫 경기 신고식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합격점을 받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1세트부터 차분히 예열을 마치더니 2세트, 3세트에는 정말 전광인 선수 그때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또 맹활약 팀 승리까지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분위기, 전광인 선수의 합류 효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블로킹이 정말 많이 나왔던 오늘 경기인데요. 이 유관순 체육관에 그 블로킹을 의미하는 비가 엄청 많이 붙어 있었어요. 네, 전광판을 꽉 채우고 네. 밑에까지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그게 이제 천안 경기장의 특징인데 네. 이 두 팀의 맞대결은 브로킹과 경기 결과가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네. 두 번의 맞대결에서 1라운드는 12대 9로 현대캐피탈이 우세를 하면서 승리를 따냈고요. 네. 또 2라운드에서는 10대 16으로 약간 열세를 보이면서 양 팀의 1대1 나눠갖기를 했거든요. 이번 3라운드에서는 역시나 13개의 브로킹. OK금융그룹이 6개밖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승부가 갈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쪽 레프트 라이트 안 그래도 레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조금 플레이 패턴은 빨라지겠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네. 그런 예상을 뒤엎는 양쪽 날개 브로킹이 터지면서 오히려 효과를 더 봤다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김명관 선수 4개, 허수봉 선수 3개 그러니까요. 가장 중심을 많이 잡아주는 중앙보다는 양쪽 날개에서 터졌다는 게 무엇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고른 선수들이 고른 블로킹으로 오늘 경기 중요한 순간마다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반대로 OK금융그룹은 레오 선수 없이 처음으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국내 선수들이 그 공백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컸을까요? 아무래도 석진욱 감독이 레오 없이 이제 이 세터가 좀 빠른 토스를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토스 패턴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인터뷰도 했거든요. 네. 하지만 막상 경기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양쪽 날개 공격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차주환 선수가 10득점의 공격 성공률 43%, 특히 조재성 선수가 7점밖에 올려주지 못하면서 네. 공격 효율에 제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 활로를 뚫지 못하고 거기에 팀 전체 공격 성공률이 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레오 선수의 공백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상대 브로킹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세터 교체, 중앙 교체 모든 방법, 이 수단을 다 동원해봤지만 네. 경기에 좀처럼 어떤 실마리를 풀지 못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서브가 좀 터지면서 연속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한 4주 이상 레오 선수가 결장을 예고를 했는데 더 좋은 경기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서브와 서브 리시브의 정교함이 살아나야만 더 좋은 경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4주 정도의 공백을 국내 선수들끼리 무조건 메워야 하는 OK금융그룹인데요. 조금 더 뭐 다채로운 선수 기용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신 뭐 서브나 리시브 부분도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리시브인데 지금 레프트에서 박승수 선수와 차재환 선수가 둘이 가고 이제 김웅빈 선수까지도 가세 했지만 네. 이 두 선수가 사실은 이 리시브에 대한 부담을 더 가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레오 선수가 빠졌으니 그 자리를 우리가 메우자 이런 압박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아예 현대캐피탈로만 비교해봤을 때 초반에 외국인 선수 없이
본인들끼리 진짜 다채로운 패턴 플레이 가지고 잘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아예 없을 때 하고 있다 빠지면 누수가 생기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진 거 아닌가. 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탈압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4주를 꼭 버텨야 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담감을 또 하루빨리 털어내고 본인들의 기량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시죠. 연승의 현대캐피탈이 5위로 올라서면서 오늘 진 4위 OK금융그룹과 승점 25점 같아졌습니다. 3위 한국전력을 승점 2점 차로 위협합니다. 이어서 이번 한 주 V리그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눈에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탑6 확인하시죠. 오늘 전해진 소식입니다. 우리카드와 KB손해보험이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팀 최다 타인 9연승을 달리며 2위 자리를 지켜가고요. OK금융그룹 레오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4주 이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도 내주고 말았죠. 현대캐피탈은 전광인 선수가 돌아왔고 펠리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달라진 조합이 궁금해지고요. KGC 인삼공사 주전세터 염혜선 선수가 손가락 수술로 공백이 생겼습니다. 향후 또 어떤 영향이 생길지 지켜보시고요. 올스타전 출전하는 40명의 선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희지 선수가 최다 득표의 영예를 얻었네요. 자, 오늘 낮이었습니다. 남자부 우리카드와 KB손해보험의 트레이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카드의 레프트 한성정 선수와 2023년 신인 선수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과 KB손해보험의 센터 김재휘 선수와 레프트 김동민 선수를 맞바꾼 트레이드가 단행이 됐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는지 김세진 해설위원이 직접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네, 양팀 감독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네. 양팀 감독과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서로의 이야기는 윈윈이라고 해요. 네. 시작은 사실은 이번에 급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 이 구단끼리 미리 그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선수와 어떤 식으로 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을 뿐이지 분명히 틀은 가지고 있었다고는 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KB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정동근 선수가 허리 부상으로 갑자기 빠지면서 홍상현 선수가 들어가 있지만 그 자리가 사실은 고민스러운 분위기는 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한성정 선수가 들어가서 뭐 자리매김을 해준다면 한성정 선수도 송희채 선수가 복귀하면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서로 더 좋아지고 선수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 김재휘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뛰겠다 자리가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이 약간 노쇠화돼가고 가는 이 중앙이거든요. 네. 거기에 한 자리를 정확히 메워준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KB손해보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지금 이 분위기에 우리카드라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아주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2라운드 지명권에 초반 지명권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네. 그 지명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오히려 뭐 양쪽 윈윈이라고 그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KB손해보험도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두 선수 모두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모든 선수들이 조금 더 뛸 수 있는 또 환경에 갈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이 트레이드가 향후에 또 리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 12월 28일 화요일이죠. 3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데요. 먼저 여자부 KGC 인삼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우리가 흔히 배구는 세터 노름이라고 하고 네. 또 세터는 손끝에 예술을 펼치는 선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세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인삼공사가 최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세터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데 하여림 선수가 최근에 2경기 만에 갑작스러운 주전으로 뛰게 된 그 부담을 좀 떨쳐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자신감 있게 좀 더 안정적인 볼백을 해줄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지난 24일 GS 칼텍스전에서 세트당 약 13.25개의 세트 성공을 펼쳤거든요. 네. 그러면서 팀 연패 탈출도 견인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얻은 자신감으로 쭉 앞으로 상승세를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대구시청에서 긴급 수혈된 김혜원 선수 뉴페이스잖아요. 네. 이 선수가 교체 출전해서 또 어떤 활약을 할지도 좀 지켜볼 만합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뭐 정말 잘 나가는 팀이잖아요. 네. 신구 조화가 이렇게 좋았나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이윤정, 전세한, 이예림 선수 이렇게 좀 새로 얼굴을 비추는 선수들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베테랑
주장 정대영 배우나 노련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리베로 임명욱 선수의 결정적 활약도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지난 경기 기업은행 5세트전에서 결정적인 기도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김동민 감독도 우리는 너무나 신구 조화가 좋다라고 네. 했으니까 내일 경기도 신구 조화에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화요일 경기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순위표가 꽤 가까이 맞닿아 있는 두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승점, 석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경기가 될 텐데요.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남자부는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나란히 2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뭐 남자부 순위표에 뭐 하위권의 의미는 없지만 밑에 있는 팀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맨 밑에와 위가 차이가 한 10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 이 한국전력과 대한항공 경기를 제가 직접 중계를 했거든요. 네. 현장에서. 한국전력 선수들이 몸이 전체적으로 다 좀 무겁게 느껴지는 네, 그런 경기였고 제일 중요하게는 한국 1세트 토스가 좀 높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술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나머지 공격, 특히 다우디 선수가 좀 매달리면서 하는 공격들을 좀 하거든요. 네. 몸이 무거운데 공까지 높다 보니까 계속 매달리는 공격, 상대에게 들키는, 보이는 공격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이런 공격 루트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3, 4일에 한 경기 정도로 해서 지금 6경기를 연속 치러야 되거든요. 네. 안 그래도 풀세트 접전을 많이 펼쳤던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조금 좀 힘든 이런 일정.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 결정전, 이 봄백으로 한다 하더라도 봄백으로 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KB손해보험은 6연승 이후에 지금 연패예요. 특히 지난 경기 거의 다 잡은 경기 레오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풀세트 접전에서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정동근 선수의 공백으로 수비적인 불안 그리고 중앙에서 연결이라든지 약간 어설픈 보이지 않는 범실들이 좀 나오거든요. 혹여 한성정 선수가 빨리 이 트레이드가 돼서 경기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은 또 수비에 대한 안정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적응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이게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비에 대한 안정감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KB손해보험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게 경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팀이 또 연패를 끊어내고 다시 만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KBSN 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영상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12월 28일 화요일 배구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Let's go.